운동하러 가야지. 운동. 씨, 왜 어깨 아프냐? 자, 지휘통제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왼쪽 어깨에 통증 신호 내보냈으니까 오늘은 운동 접고 빨리 퇴근합시다. 갑시다. 왜 아프냐? 무게 좀 더 올려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채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어깨가 걱정되는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하는데요. 특히 어깨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무려 44에서 65%가 어깨 충돌 증후군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하면서 작게 찾아오는 어깨 통증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하지만 딱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특히 어깨가 아플 때는 그냥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시작하면 더 안 좋아졌다가 쉬면 또 괜찮아지니까 다시 또 시작하면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을 반복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프기 전에 레벨업을 위해서 미리 꼭 알아야 되는 게 뭔지, 놓치고 있는 개념이 뭔지 이거를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강의 끝까지 보시면 애초에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반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내 어깨를 돌보기 위해서 훈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전통적인 전략부터 최신 전략까지 함께 활용하고 배워볼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훈련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가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미스컨셉부터 깨야 다른 내용들이 전체가 잘 이해가 갈 텐데요. 키워드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어깨는 균형 발전이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자, 보세요. 어깨는 아주 넓은 범위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관절이죠. 엄청 넓어요. 이렇게 범위가 넓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은 안정성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관절이라는 뜻인데요. 넓은 움직임 범위에 비해서 관절의 접촉면은 상당히 얕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깨 관절을 골프공을 올려놓는 받침대, 이 T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혹시 골프공 올려놓는 이 받침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하나 사와봤어요. 이거를 T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 골프공을 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옆으로 T가 어깨뼈가 옆으로 보이시려나? 여기 뻗어 있는 게 어깨뼈고 요 위에 팔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균형을 잘 잡혀 있는 상태가 균형 있게 어깨를 발전시키는 거라면 T 위에 골프공을 잘 올려놓으려고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신중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어깨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거는. 왜냐면 이 골프공은 작은 힘으로도 공이 금세 이렇게 T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인데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어깨는 특히나 이렇게 넓게 움직이는 팔뼈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근육의 장력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반뼈는 그림 보시면 소켓 이렇게 보세요. 깊잖아요. 쏙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걷고 뛰는 큰 무게를 안정적으로 견딥니다. 그런데 어깨는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팔뼈를 우리가 들고 근육으로 들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는 근육이 어떤 순서로 얼만큼의 힘으로 활성화되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어깨를 강하게 만드는 운동보다 이 균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걸 세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라고 들어보셨죠? 얀다 박사님의 상부교차 증후군을 쉽게 설명한 겁니다. 어떤 특정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보통 방금 말씀드린 라운드 숄더처럼 등이 굳거나 하는 현상을 미용적 측면에서 개선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운동을 잘 하시고 싶으셔도 근육들의 장력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깨 복합제의 효율성은 금세 깨지고 운동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솔루션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라운드 숄더라던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실은 높은 수준의 운동 능력이랑 연관을 짓지를 않죠, 우리가. 그래서 이 단순 미용적 체형 교정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운동 혹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거든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운동 쪽에서 좀 운동 느낌으로 설명하는 거를 좀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필 페이지 박사님은요, 운동생리학 석사, 물리치료 박사신데요. 스트렝스 훈련과 컨디셔닝 전문가로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시고 30년 넘게 스포츠 의학에서 일해왔고 NASM의 인스트럭터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연구에서 이런 친절한 제안을 하는데요. 손을 머리 위로 많이 드는 운동선수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이 견봉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기능적 충돌이라는 것과 근육의 불균형을 잘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해시킴으로써 더 나은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연구에서 어깨 충돌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구조적 충돌입니다. 뼈의 성장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뼈 사이의 공간, 물리적 공간이 손실되어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거, 요거는 병원의 영역이고요. 원래 있었던 공간,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이만큼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깨를 불균형하게 쓰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게 좁아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 케이스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 소개해드린 골프공 기억나시죠? 얀다 박사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불균형에 대한 강조를 운동에서 한 번 더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심플해졌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균형 있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능분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저랑 기능분할 차트를 함께 만드는 연습을 할 거고 내훈련 점검할 거예요. 아마 평생 써먹게 될 겁니다. 이름만 어렵지 엄청 쉽기 때문인데요. 근육 이름 달달 외우는 것보다 10배 쉽습니다. 약속할게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책이나 메모장을 두 칸으로 먼저 나누시고요. 첫 번째 칸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밀기 운동을 적으시고 두 번째 칸에는 내가 하고 있는 당기기 운동을 쭉 적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게를 내 몸 멀리 밀어내면서 하는 운동은 밀기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푸시업이 여기에 속하고요. 반대로 무게를 내 몸 가까이 이렇게 당기면서 하는 운동들을 당기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턱걸이는 당기기 운동입니다. 이해 잘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볼 겸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해도를 같이 높여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동작, 로우 동작은 당기기 운동일까요? 밀기 운동일까요? 맞아요. 당기기 운동이죠. 당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딥스는 당기기 운동일까요? 밀기 운동일까요?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밀기 운동이죠. 자, 심지어 이런 기능 분류는 너무 심플해서 우리가 모르는 훈련들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름도 모르는 이 동작은 당기기 훈련일까요? 밀기 훈련일까요? 케이스 풀이라고 하는 동작이고 방탄 어깨 2편에 나올 동작입니다. 자, 여기 물구나무 푸시업, 이건 당기기입니까? 밀기입니까? 그렇죠. 밀기입니다. 너무 쉽죠? 마지막 문제는 머슬업처럼 이렇게 밀고 당기기가 모두 포함된 멀티펑션으로 구성된 동작들은 시원하게 두 칸 모두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자신의 훈련들을 정리를 쭉 해주시면 이제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골고루 훈련이 분배가 될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한쪽 칸에 유독 많은 훈련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반대쪽 칸을 채우면서 추가로 훈련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밀기가 너무 많아 당기기 더 하시면 되고요. 당기기 너무 많아 밀기 훈련 추가로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주 쉽고 심플하게 훈련의 균형을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점검하면 내가 잘한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 세 가지 케이스를 먼저 콕콕 집어드리고 이게 왜 작동하는지 네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능 분할 불균형 케이스 1번인데요. 혼자서 훈련을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밀기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당기기 운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초보자분들이 밀기 훈련을 더 많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일 거예요. 초보자들은 턱걸이가 어렵습니다. 또한 턱걸이는 장비가 필요해요. 적어도 매달릴 곳이 필요하거든요. 초보자분들이 하는 푸시업이나 플랭크 이런 훈련들은 대부분 장비를 이제 필요하지 않죠. 때문에 당기는 훈련은 적어도 매달릴 곳이 하나쯤은 필요하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철봉에서 해야 되거나 집이 철봉이 없다면 훈련이 어렵습니다. 솔루션은요, 조금 어려우셔도 운동을 진지하게 하실 거면 집에 매달릴 곳 하나 마련하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링도 하나 사셔서 달아보세요. 정말 유용합니다. 일단 턱걸이는 진입장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훨씬 쉬운 링로우라는 동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푸시업과 균형을 맞추시고요. 전체 훈련 비율을 밀고 당기기 훈련을 쉽게 1대1로 섞으세요. 초보자 때 훈련 푸시업을 3세트 했으면 링로우도 3세트 같이 하는 거죠. 푸시업을 무릎 꿇고 했으면 링로우도 무릎 굽혀서 더 가볍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균형 있게 구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푸시업과 링로우 하는 법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자, 불균형 케이스 2번입니다. 들을 때는 좀 특이한데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운동 좀 재미 들리신 분들, 턱걸이만 계속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뜨끔하셨나요? 아까 푸시업에서 링로우 서로 대비시켰잖아요. 턱걸이는 딥스랑 대비시키면 좋은데요. 문제는 또 장비입니다. 집에 문틀 철봉만 있으면 딥스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솔루션도 턱걸이 했던 철봉에 링을 하나 다시면 딥스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문틀 철봉이 아니라 애초에 딥스바가 있는 철봉이 있으시면은 사실은 링도 필요가 없겠네요. 자, 마지막 케이스 3번은 앞에보다는 조금 드물긴 하지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케이스라서 제가 꼽아봤어요.
바로 다른 종목을 같이 훈련하시는 분들인데요. 유도라던가 클라이밍 같은 것들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당기기 운동 능력 대비 밀기 운동에서 상당히 약화된 근력이 관찰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맨바닥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당기기 훈련이 누락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이분들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드문을다한 이유가 뭐냐면요, 취미로 이렇게 같이 할 때는 균형 맞추세요. 이미 훌륭하게 트레이닝 하고 있는데, 선수로서 훈련하고 있는데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균등하게 반대되는 훈련을 내가 분배하면 내 주 종목에 훈련을 해야 될 체력과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내가 선수로서 특이 적응이 헤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도움이 되는 노하우는 바로 보조 훈련으로 순서상 메인 훈련 다음에 메인 훈련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구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알아두세요. 훈련 순서는요, 훈련의 중요도를 포함합니다. 먼저 훈련하는 거는요, 더 좋은 컨디션에서 실시되니까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요. 더 중요하고 더 민감하고 더 위험하고 체력이 더 필요한 훈련들을 먼저 해요. 덜 중요하고 덜 민감하고 덜 위험하고 덜 체력이 필요한 훈련들은 나중에 훈련을 합니다. 따라서 주종목 훈련을 변형하기가 부담이 되신다면은 메인 훈련들 다 끝나고 나서 이후에 약점 보완 훈련으로 추가 훈련으로 구성을 하시면 메인 훈련의 보조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콕콕콕 짚고 나니까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 뭐 의도치 않게 한 번에 딱 훑었네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가장 어려운 파트, 왜 이게 작동을 하는지, 왜 유용한지 챕터 4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챕터를 통째로 뺄까 말까를 심각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같이 집중을 하면 이 챕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기능 운동이라는 정말 큰 틀의 이 운동 패러다임, 큰 프레임을 이해하기 딱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탄허리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맥길 박사님도 자신의 이제 선수나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시킬 때 바디 스플릿이 아니라 오늘 배운 것처럼 기능 분할로 운동을 구성하라고 조언을 하고, 자신의 저서에서도 이제 한 번 더 메인 챕터로 이게 뭔지 어떤 개념인지 이제 소개를 해주거든요. 왜 이걸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 운동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분류를 하지 않죠. 삼두, 이두, 가슴 근육 이런 식으로 근육으로 분류해서 운동을 관리해 오셨을 거예요. 이게 전통적 해부학에 기초한 아이솔레이션 트레이닝, 고립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걸 신체 분할, 바디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뭐 말은 어려운데 월요일에는 가슴 운동, 뭐 수요일엔 등 운동 이런 식으로 내 신체를 타겟으로 이제 운동을 분류를 하는 거죠. 이걸 고립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깨를 중심으로 배운 건 이렇게 운동을 배우지 않았죠. 밀고 당기기로 훈련을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능 훈련이고 기능 분할이에요. 이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서 우리가 더 익숙한 단어로 분할을 제가 한 번 더 예제를 들어드리면, 월요일에는 등 운동이 아니라 오래 달리기 훈련, 수요일에는 빨리 달리기 훈련, 금요일에는 스파링 훈련,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구성하면 이게 기능 분할입니다. 이건 능률을 갖춘 동작을 얘기하거든요. 더 잘 달린다, 더 잘 싸운다.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이 구성된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훈련들은 기능 훈련입니다. 더 좁은 틀에서 움직임 패턴으로 훈련을 구성하는 거죠. 밀기와 당기기. 뭐 예를 들면 누군가는 월요일에 밀기 운동, 수요일에 당기기 운동을 해. 또 누군가는 밀기, 당기기를 하루에 같이 훈련을 해. 이런 식으로 기능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운동을. 그러면 이게 바디 스플릿과 기능 스플릿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 고립 운동은 단일 근육을 타겟으로 훈련을 하고 능률 향상이라는 건 부가적인 효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능 훈련은 능률 향상 목적이 먼저고, 이 아이솔레이션 트레이닝, 고립 운동은 능률 개선의 수단으로 봅니다. 왜냐면 능률 향상에는 근력 운동만 포함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내가 더 무거운 무게를 당기려면 혹은 들려면 근력 운동 해야 되죠. 근데도 유연성을 개선시켜서 기록이 늘어날 수 있고요. 심지어 운동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동작만 연습해도 기록이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더 큰 틀에서 훈련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딱 요까지. 더 큰 틀에서 훈련을 바라보는 요 기능 훈련의 관점, 요걸로 균형을 먼저 잡는 거예요. 밀고 당기기에 사용되는 근육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요, 어깨 근육 대부분은 골고루 사용이 됩니다. 이러면 큰 틀에서 균형 잡기가 더 쉽겠죠.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솔레이션 트레이닝으로 균형을 잡는 게 얼마나 전문가의 영역인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래서 박사님들이 그냥 기능 패턴으로 연습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게 단일 근육들을 쭉 나열해 놓고 어깨 충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깨 후면 근육과 전거근과 같은 근육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근육 활성화 타이밍과 강도를 측정한 지표입니다. 이걸로 처음부터 바른 움직임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정말 복잡해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냥 통째로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오버헤드로 손을 들 때 왜 전거근이 늦게 참여되고 약하게 참여되고 더 일찍 피로해지는 그룹은 충돌이 더 심한가? 디테일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기능 분할은 크게 균형을 잡는 게 먼저고, 이 균형이 잡혔는데도 보통 빼먹어서 생기는 문제의 부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맨몸 운동에서 이 이두근은요, 다른 운동 강도들에 비해서 쉽게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서 추가로 본인이 훈련을 구성하지 않으면 엘보 문제를 자주 겪어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트레이닝 균형이 잘 맞춰지고 났는데도 생기는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채우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훈련을 하는데 유전적으로 내가 이곳이 약해. 그러면 그걸 아이솔레이션 트레이닝으로 효과적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기능적으로 더 큰 틀을 자꾸 바라보는 걸 연습을 하고 이 부분을 채우는데 이 아이솔레이션 트레이닝을 이제 활용하면 정말 유용합니다. 자, 드디어 요쯤에서 끝날 법도 한데 드디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미 아프신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이번 영상을 마칠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저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면요, 양쪽의 무게를 맞추는 작업에 비유를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기능운동이라는 큰 틀을 이제 큼지막한 추라고 이제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추로 먼저 무게를 맞추고 난 다음에도 안 맞는 걸 부분 운동이라는 작은 추를 이용해서 이걸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더 큰 틀에서 기능으로 균형을 맞추고 빈 곳을 채워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반전입니다. 이미 환자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미 환자가 되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정상인처럼 큰 추부터 그냥 무작정 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올바른 훈련 순서를 지켜서 조치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하다못해 힘을 먼저 기를 건지 유연성을 먼저 확보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환자가 되고 나면요, 답답하더라도 작은 추부터 올려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결론은 아프면 문제가 엄청 복잡해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조언하잖아요. 균형이 깨지기 전에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균형을 이미 잃어버린 저울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이 문제를 여러분은 새롭게 생각할 시기가 됐어요. 왜 어깨에서 문제가 생겨서 휴식하고 다시 돌아오면 문제가 생길까? 어깨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불균형한 훈련을 내가 다시 하면 어떻게 된다? 해서 앞으로는 꼭 균형 잡힌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 볼 테니까요, 잘 이해했는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골프공 기억나세요? 어깨는 넓은 범위를 케어하기 위해서 근육 활성화 정도나 강도, 순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양한 박사님들 이야기를 통해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용적 측면을 떠나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봤고요. 이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기능 분할, 두 가지로 어깨를 분류했어요. 밀기, 당기기, 훈련. 밀고 당기는 걸 균형 있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체크할 수 있도록 차트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렸는데요. 불균형이 있다면 개선하시고 케이스 1, 2, 3도 공유해 드렸습니다. 초보자는 푸시업과 로우를 균형 있게 하시고, 중급자는 딥스와 턱걸이를 균형 있게 하시고, 상급자는 원래 하는 운동 목표나 특이 적응이 있기 때문에 특이 적응 훈련들을 먼저 하시고 보조 훈련 개념으로 빈 곳을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기능 훈련 패러다임을 좀 쉽게 설명해 봤어요. 기능 훈련 패러다임을 이해하려면 전통적 해부학에 기초한 아이솔레이션 트레이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터치해 봤습니다. 큰 틀에서 기능이라는 균형을 잘 잡고 세세한 보조 개념으로 고립운동을 이용하면 정말 유용합니다. 기능 훈련을 큰 추에 비유하고 고립운동을 작은 추에 비유를 해봤고요. 큰 추로 균형을 잘 잡아야 작은 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반전, 슬픈 이야기. 이미 어깨에 아프신 분들, 환자가 되신 분들은 무작정 큰 추부터 올리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조치 받으시고 정상 범주로 돌아오면 다시 훈련을 시작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밀고 당기기 균형 있게 하셔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막으시기 바랍니다. 끝. 자, 다음 방탄 어깨 2편 예고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균형 있게 훈련을 구성해도 대부분 놓치는 취약 부위들을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곳들을 이제 콕콕 집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1편에 있는 내용들을 꼭꼭 씹어서 본인한테 딱 적용을 해놔야 이제 제가 다음 편을 올려드렸을 때 200% 활용이 되겠죠.
자, 유튜브에 어깨 관련된 디테일한 솔루션들 진짜 많잖아요. 어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위들의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은 더 큰 틀에 있는 전제들이 잘 지켜져야 이런 정보가 200% 활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땅에 헤딩했던 저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